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연산 연구소입니다. 수학 다지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루 10문제씩 수학 문제를 풀어보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또 수학 실력도 다져보는 시간이죠. 우리는 문제 읽기 전에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자 했었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지 생각해 보자라는 건데, 지금 이 문제, 1번 문제도 분수원학 계산이죠. 이 문제 풀기 전에 잠깐 생각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네, 생각이 조금 들었나요? 어떻게? 계산하는 순서? 계산하는 순서. 자, 얘가 이렇게 묶어져 있구나. 가로로. 그치? 얘는 한 묶음이네. 그러면 크게 본다면 얘는 2와 8분의 3을 어떤 수로 나누는 거였구나. 그죠? 그냥 나눗셈 문제네요. 파악이 됐죠? 나눗셈 문제네요. 자, 나눗셈 문제구나. 분수 나눗셈이구나. 생각하고 문제 해결해 보죠. 자, 분수 나눗셈인데 우리가 크게 묶어서 지금 아, 괄호를 묶었는데 괄호 안에도 어때요? 괄호 안에도 지금 곱하기가 있고 곱하기가 끝난 다음에 빼기를 해야 되는군요. 네. 그러면 괄호 안에부터 정리를 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쵸? 괄호 안에 정리하고 그다음에 괄호를 정리하고 마지막에 나눗셈을 하면 되겠네요. 계산 순서가 머릿속에 싹 들어왔죠? 네, 이제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계산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 바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줄을 맞춰서 정리하는 습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글씨체가 단정한 친구들도 있지만 글씨가 조금 뭐랄까요? 글씨체가 너무나 자유로워서 잘 못 알아보겠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나만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도 잘 못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합시다. 이렇게 나눗셈은 나중에 할 계산이라서 놔두고 괄호 안에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괄호 안에 계산을 따로 빼서 정리를 해서 이쪽에다 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괄호 안에도 뭐가 있다고 순서가 있다고 그래서 12와 2분의 1은 좀 나중에 계산하기로 하고요. 뺄셈은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곱하기부터 해야겠어요. 그렇죠? 곱하기 계산을 여기다 쓰지 말고 이 곱하기 계산만 따로 좀 여기다 빼서 할까요? 네, 따로 빼서 해볼게요. 그러면 자, 곱하기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가분수로 고쳐서 한다. 왜? 약분을 하면 더 쉽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그쵸? 약분을 하지 않고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면 나중에 또 약분을 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약분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가분수 고칩니다. 3분의 3이 6에다 2 돼서 3분의 8 곱하기 2분의 2, 3은 6에다가 7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봤더니 그 약분되는 게 눈에 띄는군요. 1은 2, 4, 8. 자, 그렇게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3분의 4, 7에 28이 나왔죠. 그쵸? 3분의 28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계산은 뭔가요? 12와 2분의 1에서 3분의 28을 빼는 거지. 3분의 28을 뺄셈으로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올 때는 어떻게 해라? 대분수로 고쳐서 가져와라. 아까 분수 곱셈은 가분수로 해서 약분이 된다면 약분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 했죠. 그런데 분수 덧셈 뺄셈은 대분수가 편리하다. 볼게요. 자, 그러면 3분의 28을 이쪽으로 가져올 거니까 9와 3분의 1이 되죠. 네. 그러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계산 또 통분해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통분해서 해야 되는 계산, 여기 있는 이 계산, 이거 이쪽으로 또 가져와서 해보고 나서 정리 저쪽에다가 쓸게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자,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했어요? 대분수인 상태에서 통분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6분의 3 빼기 9와 6분의 2 이렇게 하자. 그죠? 그렇게 했더니 얘는
자연수끼리 뺄 수 있고 끼리끼리가 가능하네요. 자연수끼리 뺄 수 있고 진분수끼리 뺄 수 있고요. 이렇게요. 그쵸? 3과 6분의 1이 되었어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가분수인 상태에서 통분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얘는 2분의 뭐예요? 2분의 25 빼기 3분의 3구 27에다 1 더해서 3분의 28 이렇게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6으로 통분을 하죠. 그러면 얘는 7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6으로 통분하죠. 그럼 56이 돼요. 어때요? 분자가 커지죠, 많이. 가분수인 상태에서 통분을 하면 분자가 이렇게 커져서 물론 계산은 잘 하겠지만 더 계산 과정이 복잡해져요. 계산 과정이 복잡해지면 틀릴 확률도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행히 여기는 분모가 6이지만 분모가 13이니 17이니 뭐 더 큰 수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분자는 엄청 커질 거 아니에요. 부피가.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큰 수로 만들 필요는 없다. 그렇죠? 되도록이면 작고 단순하게 만들어서 간단하게 계산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 말고 어떤 방법을 쓰겠다고요? 이 방법을 쓰겠다고요. 그렇죠? 이 방법 썼어 지금. 3과 6분의 1 계산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분수 나눗셈으로 돌아와야 해요. 2와 8분의 3 나누기 3과 6분의 1이 된 거지. 자, 그럼 이제 우리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쳐서 계산하는 거. 분수 나눗셈은 곱하기로 고쳐서 계산하자. 이유는 얘기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고 바로 갈게요. 자, 8분의 2, 8에 16에 3 더하니까 19.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쳤어요. 그쵸? 그리고 3, 6, 18에 1 해서 6분의 19인데 19분의 6 역수를 취해줬습니다. 그쵸? 약분되는 게 보이나요? 와, 좋은데요? 19, 19가 싹 약분돼서 사라지고 2, 4, 8, 2, 3은 6 해서 간단한 분수로 정리가 되네요. 그렇죠? 분모는 4고 분자는 3이었습니다. 이렇게 1번 문제가 해결이 됐네요. 자, 분수 나눗셈은 왜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고 뒤에 역수 분자 분모를 바꾸나요? 혹시 이 설명이 다시 한번 듣고 싶거나 그러면 앞에 어떤 거라도 좋아요. F단계 앞에 찾아보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등식이에요. 그렇죠? 등식. 등호가 있어서 등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등호가 있습니다. 등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어요. 등호가 있는 등식이에요. 모르는 어떤 수가 들어있고요.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했지? 방정식이라고. 이런 식을 등식이면서 모르는 어떤 수가 있어서 그 모르는 어떤 수를 구하는 거 이런 식의 이름이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방정식이야. 등식. 양쪽이 똑같아. 똑같은데 항이 왼쪽에 하나 크게 몇 개 있어요? 2개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2개 있어. 뺄셈인 거네. 그치? 괄호로 묶어져 있지? 뒤에는 나누기로 묶어져 있지? 그리고 빼라는 거잖아. 그쵸? 어떤 두 수를 빼서 2와 60분의 7이라는 차가 나왔대요. 이제 우리 이 계산은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생각 정리가 되었으니까 계산 들어가야겠네요. 자, 계산을 하기 위해서 봤지요? 아까 미리 살펴놨죠? 괄호가 있으니 괄호부터 계산해야겠어. 그런데 이 괄호는 계산할 수 있는 거야. 내용을 보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 또 이 계산 쪽에다가 해볼까요? 2와 12분의 분모 3과 4니까 곱해서 공통분모 만들고 8 분분하고 있습니다. 12분의 4, 3, 10이어서 분자에다도 3을 곱했습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되는 분수 뺄셈이네요. 그쵸? 2와 12분의 5야. 그쵸? 괄호 계산이 끝났습니다. 2와 12분의 5.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써주고요. 2와 12분의 5에서 5분의 2를 어떤 수로 나눈 몫을 뺐더니 그 결과가 뭐가 나왔대? 2와 60분의 7이래.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맨 앞에 있는 등호를 생략해서 써야겠다. 그치? 양쪽이 똑같아, 양쪽이 똑같아, 양쪽이 똑같아. 이렇게 전개해 나갈 거거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큼지막하게 한번 봐요. 자, 2와 12분의 5에서
5분의 2 나누기 어떤 수를 했더니 그 결과가 2와 60분의 7이 나온 거야. 이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가운데 있는 네모가 주인공이잖아. 우리 네모가 중요해.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에 5분의 2 나누기 네모라고 하는 것은 얼마를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 어떤 수에서, 예를 들어서 12에서 어떤 수를 뺐어. 그래가지고 10이 남았어. 그럼 이거 어떤 수 우리 어떻게 구하지? 이 네모? 12 빼기 10으로 구하는 거 맞지? 잘 모르겠으면 자연수를 집어넣어서 간단하게 만들어 갖고 식을 한번 봐요. 식의 구조를 한번 봐요. 뺄셈식을 변환도 해야 되고 우리가 덧셈식도 변환해야 되고 곱셈식을 나눗셈식으로 나눗셈으로 곱셈식으로 이렇게 변환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환할 때마다 가끔씩 분수나 소수가 나오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어떤 수가 있어. 응? 또 어떤 수가 두 수로 갈라져.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10이 있어. 네? 10이 예를 들어서 뭐 8과 2로 가를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3개, 4개, 덧셈식 2개와 뺄셈식 2개를 만들 수 있거든. 그치? 8 더하기 2는 10입니다. 그지? 또 2 더하기 8은 10입니다. 갑자기 우리 1학년이 된 것 같아. 그치? 10 빼기 8은 2입니다. 10 빼기 2는 8입니다. 맞지? 그러면 우리도 지금 2와 12분의 5에서 뭔가를 뺐대. 그랬더니 2와 60분의 7이 나왔대. 그럼 이 뭘 뺐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 2와 12분의 5에서 2와 60분의 7을 빼야지. 그지? 그러면 2와 12분의 5를 60분의 얼마로 바꿀까요? 25로 바꿉시다. 바꿔서 뺄게요. 2와 60분의 7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5분의 2 나누기 네모는 뺐더니 얼마 나왔어? 2 없어지고요. 그쵸? 60분의 25에서 60분의 7을 뺐어. 그럼 60분의 얼마가 남았어? 18이 남았구나. 약분도 되겠는데? 그치. 6이 10번, 6이 3번, 10분의 3이다. 그치? 자, 그러면 이 계산은 이제 어떻게 하죠? 5분의 1을 뭘로 나눠서 10분의 3이 됐지? 이것도 식전환 연습이잖아. 식전환 연습이야. 이것도 똑같아. 분수가 나오면 뭘로 나눠야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순서를 바꿔갖고 틀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야. 자, 이거 문자로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A 나누기 B를 했대. 응? 그런데 C가 나왔대. 지금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식이랑 똑같은 구조야. 그런데 뭘 모른대. B를 모른대. B 어떻게 구하지? 원래 뭐였어? B 곱하기 C가 A인 거잖아. A가 B 곱하기 C인 거잖아. 그지?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하면 나누어지는 수가 나오는 거 맞잖아. 지금 이 식에서 나누어지는 수가 5분의 2란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B를 구하고 싶은 거야. 중간에 있는 수, 그치? 나누는 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A 나누기 C를 해야지, 당연히. 맞지? 그렇게 할 거야. 알겠죠? 식의 구조가 똑같은데 분수가 나오거나 소수가 나오면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다시 구조를 봤습니다. 자, 그럼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5분의 1을 10분의 3으로 나눠야 된다. 자, 나누라고? 그럼 뭐 해야 돼? 곱하기로 고치고 역수 취해서 약분되니까 약분해야죠. 그렇죠? 그랬더니 3분의 4가 나왔군요. 분자에 2와 2가 남아있으니까 3분의 4. 1과 3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1과 3분의 1 이렇게. 네.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자꾸 답이 틀리거나 그래서 이상해서 들여다보면 이런 식의 구조를 덧셈식, 뺄셈식, 곱셈식, 나눗셈식을 살짝 변형해 놓으면 분수소수 계산할 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일부러 이 식의 구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식의 구조가 소수가 나오든 분수가 나오든 똑같다. 똑같으니까 판단이 안 서거든 간단한 자연수로 한번 바꿔갖고 생각을 해봐라. 알겠죠? 익숙해질 때까지.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까요? 21대 35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로 나타내래요. 수학은요, 복잡한 거를 간단하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기호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긴 말을 간단한 기호 하나로. 그래서 수학을 언어라고 얘기해요. 가장 아름다운 언어. 그죠? 세계 공용어. 영어보다 더 세계 공용어. 그죠? 수학. 좋아요. 자, 그러면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볼게요. 21대 35를 나타내는 거는 쉬우니까 바로 한번 해볼까요? 21대 35, 20이라고 35, 21, 35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냅니다. 어떻게 해요?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야.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 뭐지? 7이지, 7. 그쵸? 21도 7로 나누고 35도 7로 나눠. 그치? 그러면 똑같은 비가 나오죠. 똑같은 값을 가진 비가 나오죠. 3대 뭐 5 이렇게. 그쵸? 그래서 3대 5네요.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 21대 35나 3대 5나 210대 350이나 42대 70이나 다 같은 수라는 거죠. 분수랑 닮아있죠? 왜? B의 값은 분수니까. 그쵸? 분자 분모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누어도 분수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전항과 호항을 같은 수로 나누어도 같은 수로 곱해줘도 역시 B의 값이 같은 B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간단하게 B를 해결하고 패스. 자, 4번 문제 볼까요? 53을 나누어도 81을 나누어도 나머지가 11인 자연수 중에 가장 큰 수는 어떤 수인가요? 나누어서 나머지가 똑같이 남는 수 중에 가장 큰 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나머지가 10일이 남았다고? 그러면 10일이라는 수를 미리 빼버리는 방법이 있는 거지. 그럼 나눠 떨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53에서 11을 빼지 뭐. 응? 그럼 얼마가 나와요? 42가 나오죠? 그 다음에 81에서 81도 어떤 수로 나눴더니, 어? 나머지가 11이 되잖아. 11을 빼지 뭐. 그치? 그렇다면 나머지를 미리 빼버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수는 42와 70에 뭘 구한다? 공통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공약수를 구한다. 그죠? 공약수를 구한다. 단, 그 공약수가 어때야 돼? 가장 큰 수여야 하고, 그죠?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 그죠?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나머지가 11이니까 무조건 11보다 어때야 돼? 11보다 커야 해. 우리가 찾는 그 수는 얼마보다 커야 해? 무조건 11보다는 커야 해. 알겠죠? 그럼 42와 70의 공약수 구해볼까요? 공약수는 원래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니까 42와 70 최대 공약수 구해볼게요. 먼저 딱 보니까 7로 나눠지네. 7, 6에 42, 7일은 7, 2로 나눠지네. 2, 3은 6, 2, 5, 10. 끝났다. 그치? 3과 5. 이렇게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수를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불렀어요? 서로소라고 했죠. 기억나죠? 혹시 잊어버렸을까 봐. 서로소라고 우리 배워봤잖아요. 그쵸? 네. 서로소의 관계가 된 이 두 수. 끝났어요. 그럼 계산이 서로소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공약수 최대,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큰 최대 공약수는 27에 얼마? 14네. 그쵸? 14가 바로 최대 공약수인 걸 찾아냈어요. 그리고 14, 공약수라고 하는 건 14의 약수들인데 14의 약수 중에서 11보다 큰 거는 딱 14밖에 없네요. 그죠? 좋아요.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14였던 거죠. 이렇게. 간단하죠? 네. 생각을 잠깐 하고 문제 풀어봅시다. 그 다음 문제도 볼까요? 5번 문제. 자, 5,000원으로 한 개에 150원인 감과 한 개에 120원인 사과를 합해서 35개를 사려고 한대요. 감을 최대한 많이 사고 싶대요. 사과는 몇 개 사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문제야. 음, 감을 최대한 많이 사? 사과는 몇 개 사야 해? 자, 우리 이 문제 할 때 어떻게 했었지? 기억나나요? 혹시 뭐 우리가 방정식도 했고 사실 배운 게 많네? 부등식도 배웠고 그치? 또 더 어렸을 때는 모두 감이라면 이렇게 했던 것도 기억나나요? 모두 감이라면 해가지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날 것 같은데 그치?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뭘로 한번 해볼까요? 부등식은 맨 마지막에 배운 거니까 부등식은 좀 마지막에 하고 맨 처음에 배웠던 걸로 한번 해볼까요? 모두 뭐라면? 모두 감이라면. 감이라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죠? 우리 4학년 때 이런 식으로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죠? 자, 5,000원이 있는데 모두 감이야. 모두 감. 모두 감이라면 감값은 얼마야? 150 곱하기 35겠지? 150 곱하기 35는 얼마니? 5,250원이지. 150에 30배 하면 4,500원이고, 그치? 또 150에 5배 하면 750이니까, 5,250이지. 모두 감이라면, 감값이 조금 비싸잖아요. 모두 감이라면 5,250원이요. 근데 실제로 나한테는 돈이 얼마밖에 없어요? 5,000원밖에 없어. 아, 그러면 이 차이, 나한테는 지금 5,000원밖에 없거든요.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요 차이, 요 차이를, 뭘로 나눈다고 했지? 감 하나랑 사과 하나를 뭐 하는 거야? 바꾸는 거지. 감 하나랑 사과 하나를 이제 바꿔야지. 모두 감은 아닌 거니까. 사과 하나 들어오고 감 하나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150원에서 120원을 뺀 거, 감 하나하고 사과 하나 값의 차이만큼이 줄어들겠지. 그치? 그렇게 줄어들면 어때요? 감 하나 빠지고 사과 하나 들어오고 감 하나 빠지고 사과 하나 들어오고 이렇게 하겠지.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몇 번 뺄 수 있나? 그럼 250 나누기 뭐가 돼요? 30이 되겠지. 음. 그럼 그 결과는 뭐예요? 8과 나머지 얼마가 돼요? 10이 되죠. 어. 8과 나머지 10이 돼. 그러면 우리 아까 이거 뭐였지? 모두 감이라고 생각했는데 감 하나 빼고 사과 하나 넣고 감하고 사과를 하나씩 막 교환할 때마다 30원씩 어때요? 가격이 줄어요. 그 얘기였잖아. 그치? 그러면은 지금 한 번 교환할 때마다 감 하나 빠지고 사과가 들어오는 거지. 그치? 그러면 8번 그런 지금 교환을 했다는 거야. 8번. 그 얘기는 뭐야? 사과가 지금 8개가 됐다는 얘기지. 사과 8개 들어왔어. 그런데도 아직 얼마가? 10원이 남았어. 그 얘기는 뭐야? 5,010원이라는 거지. 그치? 응? 응. 이 10원이 남았대. 그러면은 얘는 지금 뭐야? 250원이라고 하는 돈을 지금 돈에서 30원씩 8번 빼내고 그리고 10원이 남았어요. 그런 뜻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도 지금 어떻게 해야 돼? 5,000원밖에 안 갖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바꿔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몫을 올림해서 우리는 답을 내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과가 몇 개? 9개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이때는 얘를 올림해야 된다. 그 얘기야. 그치? 올림해가지고 사과 9개요. 이렇게. 교환을 9번 해야 돼. 사과 9개 들어와요. 그리고 사과가 9개 들어오면 감은 얼마겠어? 감은 35개에서 사과 9개를 빼서 26개요. 이렇게 우리가 감의 개수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치? 어. 자, 선생님이 열심히 자세히 설명한다고 했는데 혹시나 정말 그래요? 라고 묻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그런지 검사를 해보면 돼요.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그쵸? 사과, 감 있단다. 그런데 감이 몇 개인지 우리가 여기다가 헤아려 봅시다. 음. 사과 몇 개 사야 되고 감 몇 개 사야 되는지. 감을 어, 사과를 8개를 사고 9개를 사고 10개를 샀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감은 어떻게 해야 돼? 감은 35개를 맞춰야 되니까 얘는 27개를 사야 될 것이고 여기는 26개를 사야 할 것이고 여기는 25개를 사면 되겠지. 맞죠? 그럼 가격 정리를 한번 해볼까? 가격을 비교해볼까요? 사과를 10개 샀어. 10개 사는 게 쉬우니까 이것부터 계산하려고. 사과 10개 샀어. 그러면 얼마? 1,200원. 그치? 10개 값 1,200원. 감을 25개를 샀어. 감은 150원이거든? 여기다 쓸까? 감은 150원이고 사과는 지금 120원이야. 개당. 그러면 25개, 150원짜리 20개면은 3,000원. 그리고 5개 더. 그러면 3,750원이다. 맞지? 음. 그러면은 4,950원인데요? 맞지?
4,950원이네요. 그 다음에 사과를 만약에 9개 샀단 말이죠. 사과를 9개 샀어요. 그럼 9개 샀으니까 1,080원이에요. 맞지? 그리고 감은 하나를 더 살 수 있었으니까 더 샀어. 150원을. 그러면 3,900원이 됐겠다. 그치? 하나 더 샀으니까. 그럼 합해야지. 그러면 이쪽은 4,950원이고요. 이쪽은 4,980원이잖아요. 오, 5,000원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8개를 사면 어떻게 되나요? 8개 사면 120원이 또 줄겠지. 그치? 그러면 960원이 되겠지. 그리고 감은 27개를 샀으니까 150원만큼이 늘겠지. 그지? 그래서 4,050원이 되겠지. 그러면 이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5,010원이 되겠지. 봐봐. 5,000원밖에 없어. 5,000원까지 사야 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기를 결정한 거지, 지금. 여기를. 그치? 사과 9개, 감 26개. 그래야 5,000원 이내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렇게 하나하나 이 과정을 이렇게 살펴가면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여러분은 사실 뭘 배웠어요? 부등식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부등식을 가지고 생각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으면서 해볼게요. 자, 120원짜리 사과. 사과 몇 개 사야 되냐고 했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사과 개수를 어떻게? 사과 X개 놓을까요? X개? 그러면 어떻게 돼? 사과값, 감값. 사과가 X개면 감은 뭐야? 35에서 X를 뺀 것만큼. 그치? 그럼 감값하고 사과값 합한다. 감값 150원 곱하기 35 빼기 X다. 음. 그리고 사과값 120 곱하기 X다. 그 결과 뭐다? 그 결과 5,000원 이내에서 사야 된다. 이내에서. 5,000원보다 작거나 딱 5,000원까지는 괜찮다. 그 얘기야. 그치? 그러면은 이제 계산해보면 되겠네. 그치? 자, 150 곱하기 35. 얼마야? 150 곱하기 35. 4,500에 750 더하니까 5,250이지? 아까 우리 한번 계산했으니까 쉽게. 자, 그 다음에 분배해야지. 자, 빼기 150 곱하기 x만큼을 빼야겠지? 그리고 거기 더하기 120 곱하기 x야. 이게 5,000원보다 작거나 같아야 해. 이하여야 돼. 5,000원이. 가진 돈이 5,000원이라서 많지. 자,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은 계산할 수 있지. 음, 150x가 마이너스야. 120x 플러스야.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할 수 있으니까 5250 마이너스는 부족한 거고 플러스는 남는 거잖아. 그치? 150x가 부족해. 근데 120x가 왔어. 그러니까 그래도 여전히 30x는 모자라. 그치?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에 익숙한 여러분들한테 이런 계산은 쉽겠지만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했어? 부등식이나 등식이나 다 똑같겠지? 부등식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상관없어. 그치? 양쪽에 30 더하기 x를 더해주면 30 곱하기 x를 더해줘도 부등식은 변치 않아요. 그쵸? 같은 양만큼 더해줘도. 왜 이렇게 한 거야? 이거 마이너스 계산을 플러스로 바꾸려고 이렇게 한 거다. 그리고 또 양쪽에서 5천을 또 빼야지. 5천 빼야지. 그러면 250만 남겠지. 여기는 30x가 남겠지. 그러면 이제 양쪽을 30으로 나눠야지. 그치? 일단은 뭐 10으로 나누고 30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x라고 하는 것은 뭐야? 8과 3분의 1보다 어때야 되는데?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개수잖아. 그지? 사과는 개수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스테이는 개수. 그럼 8과 3분의 1보다 큰 자연수 찾으면 되잖아. 제일 처음에 나오는 자연수.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몇 개라고 보는 거야? 8과 3분의 1보다는 커야 하니까 9개요, 9개. 이렇게. 그치? 감을 최대한 많이 사려면 사과는 최소로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8과 3분의 1보다 큰 수 중에 제일 작은 자연수 찾은 거야. 그래서 9개. 어때?
여러분들 생각에 아까 했던 방법하고 지금 부등식으로 푸는 방법하고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부등식으로 푸는 방법이 훨씬 쉽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가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5번을 이렇게 우리가 배운 개념도서 두 가지로 또 해결해 봤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혼자서도 잘 풀었기를 바라면서 자, 6번 문제로 준비해서 다시 만나기로 해요. 안녕.